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 포함한 배정한자 풀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25회, 즉 25회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상급과 준상급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한테는 이야기와 배정과 또 원리와 논리가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이것도 이놈 저놈 할 때 놈자 위에 그물망자입니다. 이게 눈목의 변형 형태가 아니고 그물망을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 그물코와 같이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이놈 저놈을 제자리에 잘 배치하는 곳이 어디냐, 관청이다 해서 관청서라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나쁜 짓 한 놈을 그물처럼 잡는 곳이 어디냐, 관청이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서다, 서명이다, 서장할 때는 전부 다 이 관청서자를 쓴다는 거고요. 이 관청은 지금 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있는 곳을 관청이라고 하겠죠. 그 중에서도요, 지금 서 하면 왠지 경찰서 쪽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것이 일종의 자기가 사람을 잘,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을 배치해 놨던 곳이 전부 관청이었다는 거죠. 지금 의미보다 더 훨씬 적합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실마리서라는 글자입니다. 실이 의미가 있고 놈자, 이놈 저놈 할 때 놈자가 붙어 있죠. 이야기를 하면 실을 따라잡고 가다 보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데서 실말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실타래가 실이 막 꼬여 있을 때 실 끝을 찾아야만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죠. 옛날에는 뭐 범인을 잡는다든가 또 무엇을 잡을 때 실을 묶어놓기를 잘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 실을 쫓아가다 보면 그놈이 나타나더라, 실마리, 어떤 단서가 나타나더라 해서 실마리 서자죠. 예를 들어 서론, 단서, 서정 할 때는 바로 실마리 서자고요. 중요한 건 실의 끝의 형태를 쫓아가다 보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모든 상황을 실말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가 된 겁니다. 결국은요, 어떤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실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이번 글자는 예석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처럼 무언가가 갈매기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줄임져서 포개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밑에 해일이죠. 즉 뭐냐, 이것은 무언가 주름져서 쌓여 있는 거고 해입니다. 즉 포개어 쌓인 날로서 포개어 쌓인 날로서 여러 날이 지나간 날, 그것은 옛날이다 해서 옛석이라는 글자입니다. 석담, 석년, 금석 할 때는 전부 옛석자죠. 결국은 뭔 얘기냐, 오래 쌓여있는 날, 지난 날, 그것은 옛날이다 해서 옛석이라고 이해하면 결국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할 때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글자예요. 즉 한 날, 두 날, 날이 지난 것을 쌓아놓은 날, 그건 지나간 날이다. 지날석, 옛날석, 이렇게 이해하면 이 글자 충분히 이해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나무와 도끼 한번 같이 볼까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처럼 나무와 도끼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자가 될까요? 도끼로 나무를 어떻게 하죠? 쪼개죠. 그래서 이게 쪼갤석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그걸 도끼로 찍어낸다. 그건 당연히 쪼개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무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 쪼갤석, 나눌석. 우리 예를 들어 석간, 간을 쪼개듯이 서로 들여다본다는 얘기고요. 석출, 또 석친,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나무를 쪼갠다라는 뜻이 있고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무언가 분석하다라고 할 때도 석자가 되겠죠. 이처럼요, 결국은 쪼개놓는 걸 석이라고 할 때 나무와 도끼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 옛석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심, 심방병과 옛석, 즉 옛날 일을 마음 아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즉 옛날의 일을 마음에 아쉬워하고 소중히 여긴다 해서 이게 아쉬워할 석, 아낄 석, 이런 글자예요. 우리 석별 뭐예요?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거죠. 석패, 애석하게 진 것을 석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낄 석자, 또 아플 석자, 소중히 여길 석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애석하다,
슬프고 아까워하고 아픈 거다. 이게 해석이에요. 결국은 지나간 일은 마음속에서 항상 아쉬워하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악길석이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왜 그런지요. 꼭 지나간 일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을 잘 챙기십시오. 지금 지나가면 옛날이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이번 글자는 같이 보면은요, 무슨 자죠? 그렇죠. 분별할 편. 그 다음 이게 엿볼력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 사물을 분별하여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한다는 데서 풀석 또 해석할 석자입니다. 풀긴 푸는데 뭐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걸 석이라고 그래요. 우리 석방, 그 묶여있던 상태를 풀어서 놓아주는 게 석방이고, 해석, 풀이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해석이죠. 주석, 준해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자냐? 분별하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풀어준다 해서 풀석자입니다. 여러분, 꽁꽁 묶여있는 거 풀어주는 거는 풀해자고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나 어떤 것을 풀어주는 걸 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방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풀어주기 참 고민스러운 사람을 풀어놓는 게 석방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게요. 이번 글자는 빙빙 돌 선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깃발에 들어가는 깃발의 형태고, 이건 필필이라고 해서 발에 걸어가는 모양 형태죠. 발족처럼 생겼잖아요. 발족의 변형형이니까요. 결국은 뭐냐? 장수가 지휘하는 깃발을 따라서 군사들이 움직인다는 데서 이게 돌선, 움직일 선자입니다. 우리 선회하다, 선풍기 할 때 선풍, 돌아가면서 바람을 내는 거죠. 그때 이걸 부채선자, 바람풍자 하면 뭐예요? 부채바람을 선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주선하다, 두루두루 베풀어 놓는 걸 주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돌선인데 장군의 깃발에 따라서 발을 맞추어 움직인다, 움직일 선, 돌선, 이렇게 이해하면 이 글자 충분히 이해된 겁니다.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깃발 기자에 들어가는 깃발의 형태를 이해해야 돼요. 나그네 려자, 깃발 기자, 노을 유자 전부 다 그 자가 들어가는 것 이해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같이 볼까요? 참선하다 할 때 쓰는 자인데 이게 무슨 선자냐? 고요할 선자라고도 하고 또 좌선할 선이라고도 하고 터닦을 선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고요할 선자죠. 즉 신 앞에 홀로, 이게 헛단자죠. 홀로단자예요. 신 앞에 홀로 앉아가지고서 고요히 제사를 드린다 해서 고요할 선, 또 좌선할 선. 우리 선위, 사양한다는 얘기죠. 자리를 양보하는 걸 선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 좌선,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을 좌선이고, 선방, 좌선하는 공부를 하는 방을 선방이라고 그래요. 결국 중요한 게 있죠. 좌선할 선이든 고요할 선이든 또 이 참선할 선이든 이 선자는 신 앞에 혼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홀로입니다. 부모가 대신 서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야, 불을 소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 이것은 칼도고, 이것은 여기서 윗사람이 위험 있게 입으로 부른다는 데서 이게 불을 소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소집하다. 이 불을 초하고 다르게 이 불을 소는 윗사람이 칼처럼 입을 열어서 부르는 거예요. 소집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소명, 소환. 소환하는 건 뭐예요? 그 누군가가 권위 있게 불러들이는 것을 소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불을 소자는 좀 윗사람이 위험 있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칼 들듯이 부르는 거예요. 칼같이 부르는 거죠. 군대 간 사람 알죠? 소집 명령 떨어지면 어때요? 네, 칼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슈퍼맨이죠. 팬티 밖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방위라도 싫어합니다. 이건.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슈퍼맨이 팬티를 밖에 입는 이유를 여럿이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갈아입을 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자, 또 다른 이번 글자를 보니까 흰백 옆에 불을 쏘자.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흰백이 아니고 나릴이죠. 즉 뭔 얘기냐? 햇볕이 불러나는 거죠. 즉 뭐냐? 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밝겠죠. 그래서 이게 밝을 소자입니다.
불을 쏘에 음을 따고 해일 날일에 뭐를 딴 겁니까? 의미를 딴 거예요. 햇빛이 나면 일단 밝아지니까 해가 불러 나오다. 즉 밤이 돼서 해를 부르니까 해가 낮에 불러 나왔어요. 나오면 굉장히 밝죠. 밝을 소자입니다. 우리 소상이 아뢰다. 밝고 자세하게 아뢰다. 광소, 소명 할 때는 전부 이게 밝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해가 뜨면 밝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합치면 더 밝아집니다. 밝을 명자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금방 배웠다시피 발의 형태죠. 그리고 이거는 흐를 유자의 변형 형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이가 이렇게 태 중에 머리카락 몇 개 나고 아이가 거꾸로 태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뭐냐? 산모가 통기를 느끼니까 아이가 나오려고 태가 뚫리고서 그 안에서 발이 나온다는 데서 이게 뭐냐? 소통하다 해서 소통할 소. 소통하는 일은 성그럽다. 즉 애가 금방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죠. 진통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길소. 또 성기다라는 뜻도 있고 상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소하다. 이때 이것은 소식이 아니고 소사입니다. 성근 밥을 소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이 별로 안 좋은 밥을 소사라고 한다는 얘기죠. 소홀하게 여기다 할 때 성길소. 즉 태를 뚫고 나오는 아이가 발이 나오긴 나오는데 금방 안 나오고 드물게 나오고 띄엄띄엄 나온다 해서 성길소, 드물소. 나중에는 무슨 자도 돼요? 상소할 소. 알고 보니까 소통하다 해서 소통할 소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아이가 태중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쓸 때 금방 숭풍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애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기다란 뜻이 있다는 것만 알면 이 글자 이해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하소연할 소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물리칠 척자죠. 이게 도끼근 안에 점이 있습니다. 물리칠 척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 억울함을 물리치려고 관청에다 말한다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일이냐? 하소연하는 일이다 해서 하소연할 소. 우리 소송, 하소연할 소, 송사송, 하소연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송사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소송. 그 다음 소진, 제소하다. 뭐 소송을, 하소연하는 걸 이끌어내는 게 제소하는 일이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하소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명예훼손 죄에 걸리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것은요,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하소연이라는 건 자기의 억울함을 소위 말하면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말 못할 사연들을 끌어내는 게 하소연하는 거지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성길소자 위에 풀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풀초와 성글소, 소통할 소라고 했던 글자. 즉 무슨 얘기냐? 풀처럼 심어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소통하게 먹는 음식이 뭐냐? 채소다 해서 채소할 소, 채소소 또 나물소라는 글자예요. 즉 뭐냐? 여러 사람이 소통되어서 먹는 풀, 그건 채소죠. 그래서 채소소. 우리 채소, 소반 할 때 이 나물밥을 소반이라고 그러죠. 이 중요한 건 채소소자는요. 풀로서 여러 사람이 소통되게 먹을 수 있는 풀, 그걸 나물소, 채소소라고 합니다. 아무 풀이나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소통되어서 여러 사람한테 소통되어서 먹을 만한 풀, 채소소, 나물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불사를 소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노풀요 요임금 요자죠. 이게 노풀 요자예요. 흙의 선비와 선비 쌓여있는 으뜸되는 선비, 즉 노풀 요자죠. 불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꽃이 높이 오른다 해서 불사를 소자가 된 거예요. 불꽃이 높이 올라가면 불사르는 거죠. 불사를 소, 소각하다, 소진하다, 소실하다. 소실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불살라서 태워 잃어버리는 걸 소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인가요? 소생할 소자, 깨어날 소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풀초, 고기여, 벼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외울 땐 이렇게 외우세요.
풀과 약풀과 고기와 곡물을 넣어가지고서 끓인 물을 먹으니까 힘이 없던 사람이 깨어난다 해서 깨어날 소로 외우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풀밭에 누워가지고서, 풀밭에 이게 누워있는 사람 모양이고 이것은 돗자리 같은 거죠. 풀밭에 누워있어서 잠시 쉬는 사이에 깜빡 잠들었다가 고기가 눈을 껌뻑거리듯 깨어난다 해서 이게 깨어날 소자예요. 우리 소복, 소생, 소식할 때는 전부 깨어날 소자입니다. 옛날에 소련할 때 이 자를 썼었죠. 중요한 거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번뜩 뜨는 게 깨어날 소자였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눈빛 다시 깨어나십시오. 동태눈이요, 생태눈은 안 되죠. 왜냐? 동태눈은 말 그대로 얼려 죽은 동태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라면 눈을 껌뻑거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소생하십시오. 할 때 쓰는 깨어날 소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